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화요일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장 분위기 느끼고 계십니까? 자, 주식을 하다 보면 자, 하루는 오르고 또 그 다음날 또 빠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시세의 연속성이 나타나지 않는 시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현재 시장이 딱 시세의 연속성이 나타나기 힘든 시장이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저는 이런 제안을 여러분들께 해보고 싶습니다. 단타를 그러면 하루하루 맞춰서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흐름을 한번 놓치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방법보다는 좀 더 무던한 자세로 저가 매수를 좀 더 하시는 방법이 더욱더 좋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지름길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이 오르든 시장이 빠지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부분은 나는 이익 실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해진 수익은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꼭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시길 바라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하더라도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이 힘드시면 전화 아니면 김선준 멘토한테 종목 상담을 꼭 요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코스피 오늘 좀 빠졌다, 그죠? 자, 미국 증시의 영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 유가 하락이라는, 그리고 애플이라는 어느 정도 신고가를 달려가는 종목군이 빠졌었죠. 자, 1970.86포인트 나타내면서 0.4%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다, 그죠? 자, 수급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17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오늘 기관에 271억 원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이 62억 원의 소폭 매수세를 가담해 주고 있는 상태고요. 기관의 이런 차익 매물 자체는 단기간 올라왔던 종목군들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빠질 수 있겠다, 그죠? 경기 민감도를 뜻하는 부분이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더 0.1%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차가 18만 1,500원으로 오늘 2%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SK하이닉스 5만 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26%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국전력이 다시 한 번 더 1.6%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 포스코가 30만 원이 깨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그림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12만 7천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오늘은 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자, 신한지주가 0.6%대 약세, 그리고 기아차가 0.7%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신한지주와 기아차의 시총이 또다시 한번 바뀌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특징 업종 한번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자, 유틸리티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한전 KPS, 한국가스공사, 하단에 남방공사는 가스 시리즈는 재미가 없지만 이런 유틸리티 관련주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예, 바로 경기 방어주 성격이 강한 종목군들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시장은 좋은 모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개별주 장세가 여전히 지금 출회가 되고 있는 모습이구나 라는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조선업종인데요. 삼성중공업
2850원, 대우조선해양 19,350원, 현대중공업 126,000원, 뭐 한진중공업 4,440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삼성중공업이 2만원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만원대까지 내려갈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트렌드가 그만큼 바뀌고 있다는 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과 이 기업의 바닥은 상당한 괴리가 있구나라는 부분도 꼭 느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유가 하락에 대해서 이런 조선주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하락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이런 조선주 같은 경우에 더욱더 큰 폭의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타날 수 있겠죠.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대상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상이 어느덧 33,300원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124,945주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PER 10배짜리까지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자, 대상이 거의 뭐 주도주 패턴이었죠. 워낙 강세 시리즈에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워낙 약세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농산물 가격이 갑작스럽게 많이 올랐죠. 자, 대상이 농산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전분의 원료로 사용되는 바로 옥수수 가격입니다. 그 옥수수는 대부분이 미국에서 생산을 해내는데, 미국에 지금 뭐 폭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올랐죠.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19,350원에 자 89만 주가 거래가 되는 상황이고요. 마이너스 3%대 하락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유가 하락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수준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거죠.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트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우조선해양. 자, 바닥권을 확인하는 움직임처럼 나타났으나 기업의 가치 자체가 뚜렷하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고,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스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548.1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 0.5% 크게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총액 수급 부분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184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기관이 24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도 154억 원의 매도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매물 자체가 지금 개인이 떠받드는 형국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종목별로 봤을 때는 그래도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있겠죠. 단일 매수세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 135,600원으로 0.5%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셀트리온이 4만원이 깨지는 모습입니다. 0.6%대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모습. 자, 그리고 메디톡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고 있죠. 284,200원 갱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 홈쇼핑이 0.1%대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컴투스가 마이너스 3%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원익 IPS가 0.3%대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모습이 상당히 안 좋다, 그죠? 자, 그만큼 개별주 장세가 연출이 되고 거기에 테마성 재료가 들썩이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특징 종목 한 개씩 같이 볼게요. 자, 위닉스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위닉스가 12,100원, 자, 11%대 크게 다시 한번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PER은 9.2배입니다. 자, PER 10배 기준으로 아직까지 좀 저평가된 국면까지 내려왔다, 그죠? 그리고 이슈가 됐던 부분이 뭐였죠?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 재료를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떤 재료였나요?
바로 에어워셔라는 부분이었죠. 자, 에어워셔라는 부분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제품을 어디서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위닉스의 에어워셔 같은 이런 제품은 추가적인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호재거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종목군 같이 보겠습니다. 중국 관련주. 자, 차이나 그레이트가 11%대, 차이나 하오란, SNC 엔진그룹,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중국 원양자원, 완리까지 오늘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태고요. 자, 이런 중국 상장 관련 주식들을 보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며칠 빠진 거 하루 만에 다 회복하죠. 맞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갈 수 있는 종목군은 다시 한 번 더 크게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하루 빠지는 것에 대해서 연연하기 때문에 수익을 못 본다는 거죠. 자, 오늘까지 참으셨던 분들은 오늘 또 크게 수익을 보시고 내일 또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항상 좀 더 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환율 같이 볼게요. 환율 보겠습니다. 자, 오늘 1114원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3원 70전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상방에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 조금 나오는 상태죠. 그래서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자, 금일 코스피 마감 예상 밴드는요 1970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개별주 장세 여전히 연출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시청자분들 종목이 좋은 종목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개인들이 수익을 내기 상당히 힘든 시장이고 내년이 되면 더 힘들어집니다. 왜? 30%의 변동폭이 나타나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기업의 가치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그 기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김선율 멘토가 명쾌한 답변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상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율 멘토고요. 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조금 많이 흔들립니다. 코스피가요 1971포인트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48포인트 상황을 현재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오르다가 또 약간 쉬어가다가 이런 최근 들어 모습이에요. 1990까지도 가다가 1960까지도 가다가 왔다 갔다 한 코스피 같은 경우 20-3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여주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거의 5포인트 상간으로 많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보여집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아까도 이상민 대표님 얘기해 주셨지만은 크게 상승을 주는 종목들이 이제 국한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금 몇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죄송합니다. 쉬어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네요. 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까요? 시장 상승 분위기는 탈 것 같은데 또 이번 주 동시만기에다가 금통위 금리 결정까지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까요?
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기도 하고 동시만기니까 짜증도 나고 네. 동시만기 이후 금통위 금리에 대한 결정된 이유부터 해서는 또 연말까지 지수가 보통 상승을 줬지만 작년엔 그렇지 않았고 그렇죠? 네. 애매하단 말이죠. 어디다 이제 박자를 맞춰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그 시점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실적 개선이 있고 모멘텀이 강한 종목군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수급적으로 양호한 종목들, 추세적으로도 좀 양호한 종목들은 좀 상승을 준다는 거 포인트 맞춰 보신다면 종목을 조금만 집중해서 고르면 좋은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위주로 잘 보시고 답답하신 분들은 뭐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돼요. 이상현 대표님도 공개 방송 하고 계시고요. 저도 하고 있으니까 앞뒤 시간으로 해가지고 들어오시면요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 포트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상남 멘토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유진 로봇인데요. 4.1% 수익 중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네 이렇습니다. 자, 이상남 멘토님 혹시 AS 하시는 말씀 있으신가요? 예. 어제 이제 방송 중에 제가 유진 로봇을 리익 실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잘못 나갔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강연회를 참석하셔가지고 꼭 거기에 대한 AS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뭐 곧장 30% 40% 보여드리면 좋죠. 하지만 저희는 또 원활한 방송 진행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종목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재료가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함께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게 A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 그렇게 이신했던 거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하시면 좋은 결과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상세하게 얘기해 드리니까 그리고 강연에도 이상현 대표님 주신 것처럼 꼭 놓치지 마시고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는요 전화번호 안내부터 할게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첫 종목입니다. 현대 위아입니다. 매수할까요? 의견 주셨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종목이 많이 밀린 상태고 또 하나 제가 자주 거론을 하는 그 추세상의 흐름도 있는데요. 차트를 같이 보시자면 큰 그림에서의 흐름을 맞춰본다면 거의 뭐 2012년부터 살펴본다면 거의 현 주가 상태 자리는 거의 바닥에 대한 인식이 잡혀 있는 그런 이제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큰 그림에서 봤을 땐 이런 자리들이 계속 나와요. 현재 구간대도 거의 그런 흐름이니까 한번 상승을 주지 않을까. 근데 가능성은 큽니다. 네. 근데 어디에 언제 장단을 맞춰서 매수를 해야 될까가 문제인 거죠. 수급적으로 살펴보자면 크게 아직은 수급이 와닿진 않는 부분이 있긴 한데 연기금은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최근에 연기금 굉장히 많은 물량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한 달째 매수를 거의 30만 주 가까운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죠. 한 달 동안은 바로 네, 여기 구간입니다. 연기금 매수가 잡혀주면서 조금 주가 방어를 좀 해주고 있어요. 하락 방어를요. 상승 분위기를 좀 탈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누가 좀 들어올 때 매수하시면 좋겠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네, 투신권 매수가 좀 잡히거나 금융투자점 매수가 좀 잡히면 그때 조금 매수 가담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외인까지 해가지고 조금 같이 좀 매수가 잡히면 외인과 금융투자와 투신권의 매수가 좀 잡히는 날이 오면 그때 조금 매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상승 분위기를 탔다고는 얘기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연기금이야 뭐 1년 이상씩 가져가기도 하니까요. 조정 거친 이후에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까지 좀 기다려보자. 나쁜 종목 아닌 거 압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가 약간은 조금 타이밍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하이닉스네요. 매수할까요입니다. 이상동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지나면 기업의 가치도 재평가를 받으면서 올라가듯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전문가가 했던 말이 진실인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서울경제TV 그중에 선상클럽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SK하이닉스 저하고 김선현 멘토가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항상 사라고, 사야 된다고.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면 지금에서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의견이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미리 시청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미 다 수익 구간이시죠. 43,000원대, 44,000원대 다 몰려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분들은 더욱더 들고 가실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또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 사십시오.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미 여기에 대한 시세 차익 자체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보는 가격대로는 저는 6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신 그 시간 자체가 하루 이틀 만에 뚝딱 하면서 6만 원 가진 않아요. 시간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제가 이렇게 SK하이닉스가 갈 수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은 바로 D램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현재 관점에서 본다면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 그리고 퀄컴 같은 회사에서는 이 D램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공급 자체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 시장은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규모는 늘리지 않는다는 거죠. 가격을 더 올리겠다. 왜? 치킨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D램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SK하이닉스의 이 발전적인 부분은 상당히 괄목 성장할 만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주가도 6만 원까지는 쉼없이 꾸준하게 달려가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YG1입니다. 매수할까요?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많이 밀린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밀렸죠. 2012년부터 한다면 거의 뭐 바닥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가격 구간대예요. 네. 작년에는 안 그랬지만 올해부터 해서는 또 바닥 벌써 한 3-4번째 바닥이라 볼 수가 있는 자리죠. 매수할 수 있는 거의 바닥이 됐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수급적으로는 딱히 뭘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돌아온다고 얘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아직 마땅하게 주인이 없다는 그런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누가 확실하게 이 종목을 끌어주지 않는 느낌? 그러니까 주가도 크게 가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최근 들어서 횡보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실적에서 3분기까지 실적이 작년치를 넘어가는 실적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언제 사시면 좋냐? 조금 반등을 좀 크게 주는 포인트가 나와줘야 돼요. 네, 지금 시점부터 기다리시면 됩니다. 언제 이때처럼요. 11월 11일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포인트가 나오면 좋겠지만 이것보다는 조금 한 3-4%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오는 언제인가요? 11월 19일과 같은 이런 포인트가 나오면 그때 한번 조금 분할 매수를 시작해 보세요. 네. 사실 현재 구간대부터 해서 분할 매수가 나쁘진 않은 구간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전한 구간에서의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반등이 나와서 10,000원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보인다. 한 9,900원 위로 올라가는구나 싶으면 그때 아마 매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지켜보신 이후에 천천히 하시되 조금은 지금 상황은 아니다. 조금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매도할까요?인데요. 네, 이상현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기업의 실적은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송합니다. 자, 현대차가 이렇게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해외에서의 판매 실적, 그중에서 미국에서의 판매 실적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어제 뉴스가 다시 한 번 나왔죠. 전 세계 점유율 자체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앞섰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폰 점유율과 바로 자동차 점유율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앞섰다는 부분이었어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봅니다. 거기에 그러면 현대차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 자체의 점유율이 또다시 한 번 더 올라가야 되는데 민간 소비에 대한 위축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은 상당히 얼어붙어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가 이런 상승세는 유지가 되기 힘들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자리에서는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매도 자리를 잡아서 나가야겠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중요한 포인트 자리에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17만 원대, 17만 7천 원 했죠. 18만 원 요 가격대고. 자, 돌파는 하는데 양매수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태도 맞죠. 자,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주인 없는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동업하면 장사 잘 됩니까? 장사 잘 안 돼요. 맞죠? 자, 똑같은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익 실현하는 게 맞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리움쿠첸입니다. 네, 매도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리움쿠첸하고요. 쿠쿠전자를 제가 쿠쿠전자 상장할 때부터 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뭐라 말씀드렸어요? 쿠쿠전자의 PER을 상장할 때 이 관련 업종들의 적정 PER 주가를 맞추기 위해서 상장하기 전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리움쿠첸의 주가를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리움쿠첸의 주가가 이때 상장할 때 쿠쿠전자 상장 언제 했죠? 살펴보자면 언제입니까? 8월 언제죠? 6일입니다. 그렇죠? 자, 리움쿠첸 볼게요. 8월 6일의 주가는 어디인가요? 네, 여기 포인트죠. 여기에요. 최고가입니다. 최고가. 그때 이후로 주가가 더 올라간 적이 있나요? 그 이상으로? 없다는 거죠. 이때 리움쿠첸의 PER은 거의 30배였다고요. 리움쿠첸이 1입니까? 쿠쿠전자가 1이잖아요. 쿠쿠전자가 근데 리움쿠첸이 30배 가까이 되는데 우리라도 안 받을 이유가 없어? 말이 안 되지. 쿠쿠전자 어떻게? 날아갔잖아요. 공모가. 완전 튀었잖아요. 가격이. 그때 쿠쿠전자 이슈가 뭡니까? 시가총액이 얼마? 2조. 지금도 1조 9,800억이에요. 쿠쿠전자 팔아서 뭐 살 수 있었어요? 대한항공 살 수 있었습니다. 대한항공 살 수 있었다고요. 자, 리움쿠첸 좋습니다. 현 주가 흐름에서의 펀더멘탈 많이 내려와서 그나마 좀 싸졌어요. 네, 나쁘진 않지만 이거 현재 17,700원 사셨죠? 살려면 10,000원 아래 사야 됩니다. 그냥 팔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실적이 좀 개선사항이 있겠지만은 확실하게 3분기 대비 4분기 대비 크게 개선사항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이슈는 다 받았어요. 또다시 아마 이슈가 생길 겁니다. 뭐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 그로 인해서 또 나오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이슈가 터졌죠? 최근에 카지노주 급락했죠? 여행주도 좀 빠졌죠? 이쪽도 빠지겠죠. 왜요? 부패 관련해서 중국에서 좀 칼을 빼들었잖아요. 응? 그러면은 강하게 줄 수 있겠지만은 크게 줄진 않는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영향을 좀 받을 거란 말이죠. 악재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뒤에 숨어있던.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매수할 거였는데 이거 언제까지 질문하실 겁니까? 이성용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쉽게 손이 잘 안 나가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타 방송에서 오늘 또 추천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참 그래요. 저희는 서울경제TV 시청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언제 말씀드렸어요? 6,200원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딴 데서 이거 추천해 줬습니다. 자, 그럴 때 제 마음은 어떨까요? 고마워요가 되겠죠. 자, 고마워요 맞습니다. 왜냐? 우리랑 같이 매매를 하면서 따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 시세 차익 자체 20% 가까이 나 있기 때문에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는 팔자리를 고를 와중에 거래량 없으면 많이 못 팔죠. 하지만 추천을 해주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가 쉽게 잘 팔 수 있겠네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단기적인 고점 자리예요. 정확하게 오늘 사면 꼭지를 잡는 겁니다. 자, 누가 추천했는지 몰라도 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죠? 우리가 항상 추천을 하는 자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살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안 물리면서 좀 더 저가에서 우리가 많이 살 수 있는 자리에서 추천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 자체 시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게 그런 부분 때문인 거예요. 결국에는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하는 방법이 맞아요.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한번 보면 자, 오늘도 한번 보세요. 자, 어때요? 추천 들어가니까 고장 올라오죠. 자, 여기서 따라 샀어요. 자, 막 1번 사세요 해서 따라 샀어요. 물렸어요, 지금. 자, 결국 다 물려있어요, 지금. 자, 아이고, 참. 누구는 이때 팔고 있는데, 맞죠? 누구는 지금 사고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시세가 죽는 과정인데,
자,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를 봤을 때는 이대로 꺾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바닥권을 쌍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평선에 대한 지지는 무조건 나타납니다. 하지만 어떤 이평선에 대한 지지는 나타나는지는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지금 사신다면 대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왜? 이미 저가에서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신 분들은 20%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은 상당히 좋습니다. 중국의 LTE 시장은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저는 10,000원 이상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까요? 예, 크레두 네, 크레듀 매수가랑 비중 얼마나 되세요? 63,000원에 50%입니다. 저번에 혹시 문자 상담을 하신 분이신가요? 문자 상담을 안 했습니다. 안 하셨구나. 네. 예. 몇 번 해드렸어요.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의 62,300원이었는데 장기로 볼 거 아니면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로 가져갈 거 아니시면은 매도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려요.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도 많이 좋아질 회사예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뭐 삼성 SDS 쪽 이슈가 생길 때마다 또다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데 첫날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좀 많이 꺾인 모습이었지만 어쨌든 공모가 이상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때 사실 손절을 했습니다. 방송에서. 그리고 나서 들고 계신 분들 장기로는 문제가 없다. 대신에 언제까지? 내년 6월까지 봐야 된다. 5월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저 선생님, 네, 내년 5월까지 가져갈 수 있으실까요? 예, 문제가 없으신다면은 괜찮은데 비중이 50%세요. 문제는 제가 볼 땐. 혹시 방송 자주 보세요? 네, 제가 비중 10%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은 조금씩 더 사도 되는 방법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늘리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너무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더 사라고는 말씀드리기 좀 애매해요. 근데 오늘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매수성 물량이 좀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갈 겁니다. 3분기 실적 좋았고 4분기도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문제는 시장에서 이슈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정 자신이 없으시다면 비중을 줄이시고 조금만 가져가시고 내년 5월까지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다른 업종군이나 종목군으로 해가지고 바꾸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가져가면 되는데 버티시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요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면 그 비중을 한 20% 줄였다가 네. 매도를 했다가 조금 더 내려가면 그거 좀 더 버텨갖고 좀 더 사도 되겠습니다. 만약에요 5,600원, 56,000원 정도 포인트까지 내려가면요, 선생님. 예. 그때는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그리고 나서 한 비중을 20-30% 줄이세요. 절반 정도.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주는 포인트가 나오면 기다리셨다가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다리셨다가 그 팔았던 물량을 바로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세요. 분할 매수로. 그렇게 하시면 좀 안전하게 단가 낮추시고 나중에 한 내년 5월쯤, 6월쯤 되면은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손오공입니다. 매도할까요?인데요. 네, 이상노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분이 참 문자 사연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부분 저희 두 딸들이 카봇 왕팬이라 손오공을 10월 달에 매수했습니다라는 거였는데요. 참 대단하십니다. 역시 생활의 발견을 이길 자가 없죠. 자, 역시 아줌마 정신 좋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한번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달이라고 하면 자, 이 고점이었을 거예요. 이 가격대에서 지금 사셨을 건데, 자, 사시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고점 올라가진 않았어요, 맞죠? 다시 한 번 더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의 투자 스타일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게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발견을 했고 거기에 대한 가치 자체를 더욱더 길게 보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우리 딸들도 쓰는데
그럼 옆에 집 보니까 또 같이 쓰고 있어요. 이만큼 많이 팔리는 건데 결국에는 기업의 주가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을 거니까 주가가 2,700원까지 내려가도 버틸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주가에 대한 부분은 하루하루가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은 주가는 변하더라도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부분. 자, 2010년도, 2011년도에 락앤락 밀폐용기를 그만큼 쓸 때 락앤락을 사보셨습니까? 그때는 주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우리가 집에서 맨날 압력밥솥 쓸 때 리온쿠첸이나 코코전자 사보셨습니까? 안 샀잖아요. 맞죠? 자, 결국에는 그게 답인데 우리는 답을 너무나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자가 아닌가 싶고, 자, 지금부터는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지금 손오공 자체가 상당한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BW 물량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차익 매물로 조금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은 단기적인 고점 자리는 3,6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보셔야 되는 자리는 상단에 이 3,800원 자리까지 다시 한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대신에 익절가를 조금 잡아드리면요. 자, 근데 제가 뭐 익절가를 잡아도 이분은 익절에 대한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3,200원, 3,300원 자리를 익절가로 조금 잡아드릴게요. 차트적으로는 그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일단 이익신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고, 급등 나타날 수 있으니까 좀 더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카봇이 손오공이라는 회사가 만든 거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원래 또봇이라는 게 상당한 인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 또봇을 많이 들고 다녔었는데 그게 명실업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거였는데요. 그 명실업이 외국계사로 넘어갔습니다. 외국계에서.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유행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파워레인저 다이나포스라는 장난감인데 이게 구하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게 아니죠. 반다이 코리아에서 만든 거고, 대신에 그것을 유통하는 기업이 대원 미디어입니다. 그거까지 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삼성 SDI입니다. 매도할까요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삼성 SDI는 똑같은 얘기 드릴게요. 너무 길게 얘기할 것도 없고요.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보기 싫으시고 못 참겠다 싶으시면 그냥 당장 은행 가셔가지고요, 계좌 하나 새로 만드세요. 증권 계좌를. 그리고 거기다 넣어두시고요. 그 계좌 보지 마세요. 네. 내년까지.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면 돼요. 지금 삼성에서 삼성테크인이나 이쪽 화학 계열사 몇 개를 던졌죠? 하나케미칼 쪽에. 그런데 팔지 않은 게 있습니다. 팔지 않은 화학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삼성 SDI의 2차 전지 관련 계열사들은 정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밀어준다는 거죠. 삼성에서 SDI 얘는 안 버린다는 소리거든요. 자, 유가가 지금 많이 밀렸잖아요. 그로 인해서 전기차가 판매가 당연히 어떻게 해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현대기아차 주가가 잘 갔죠. 그래서 근데 11월 판매량이 어땠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왔잖아요. 어떻게 해요? 글로벌 판매량 대비해서 별로 안 좋았더라. 그렇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현대차는 판매량이 떨어졌습니다. 기아차는 올랐지만은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서는 약간 주춤하는 거지 계속적으로 매출 확대가 나오는 부분이고, 삼성에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을, 계열사들을 넘기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지고 계시면 돼요. 언제까지? 내년까지. 좀 빠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년만 봅시다. 자신 없으면, 1년 볼 자신 없으면 팔고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가져가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한스바이오 매도입니다. 매도할까요입니다.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자, 이분의 가격이요. 참, 17,100원이신데요. 자, 제가 이분의 투자 스타일을 알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17,100원짜리를 싹 꺼놓고 보면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아하. 어때요? 예?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아하.
되죠. 아하, 뭡니까? 자, 전형적인 박스권 하단 매매를 하시는 분이죠. 돌파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지가 받으니까 거기 하단에 딱 보니까 어때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딱 들어오죠. 외국인들 지지시켜줬구나. 다음날 매수해야지. 그렇게 해서 매수가 들어갔을 확률이 제가 볼 때 한 99%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거고. 자, 이분이 간과했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는 상당히 충실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자, 과연 정말 좋은 주식이라면 이렇게 계속적인 지지가 나왔을까? 안 나오죠. 예? 밑에 가격에 사기 안 나죠. 맞죠? 그러면 바꿔서 생각했을 때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크게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가슴에 그 보형물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뼈를 이루는 골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 매출처는 그 뼈에 대한 골재를 만드는 부분에서 나타내는 부분이고, 가슴 보형물은 전 세계 5군데밖에 없는데 이게 생각보다 매출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 여성들은 유럽계를 선호합니다. 예, 유럽의 그 제품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국산은 잘 안 써요. 자, 그래서 한스 바이오메드가 조금 힘든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주가에 대한 실적은 안 좋을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저항 구간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죠. 자, 지금 빠지면 언제까지 빠지냐면, 자, 14,100원대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참으실 수 있으시면 들고 계시고, 못 참으시겠다 하시면 지금 차라리 이익 실현 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 부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한진중공업 매수 의견입니다.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 들어 수급이 굉장히 꼬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양매도가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제가 가져가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흐름이 너무 안 좋아요. 수급적으로 너무 꼬였기 때문에 당장에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지금 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내년의 시장성을 봤을 때는 상승을 내년은 주겠지만은 당장 샀을 때는 마음고생을 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조금 풀림이 나와주면서 외인들이든 기관들이든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 그때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때 하시는 게 오히려 좀 안정적이지 않나. 지금은 조금 계속적인 연일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음 매수하신다면은 그 매수 흐름이 나올 때 분할 매수로 천천히 접근하셔야 돼요. 갑자기 10%, 20%, 30% 나오면 안 됩니다. 10% 남으시고 또다시 내년 왔을 때 내년 1월, 2월쯤에 또다시 조금 늘려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을 늘려가시는 거지 갑자기 남지 마세요. 갑자기 남으셨다간 또 어떻게? 네,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많이 떨어지면 못 파신다고요. 제가 10%를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10% 이상도 삽니다.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NH엔터 비중 50% 이상 들어가 있어요. 지금. 많이 들어갔다고요. 좋은 종목은 사기도 해요. 많이 사요. 그리고 수익을 극대화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확실한 포인트가 수급적으로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약간 천천히. 그래서 지금은 좀 기다려 보셨다가 대응을 좀 하도록 할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네, 완리입니다.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인데요. 이상민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이게 참 하락하는 자리에서 안 사시고 꼭 보면 올라가고 난 다음에 꼭 사신다고 이게 수익이 나겠습니까? 제가 한번 반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사면 이게 수익이 나나요, 이게? 예? 이게 시청자님, 왜 그래요? 자, 올라가기 전에 사시라니까요. 올라가기 전에 매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포인트에서는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운동을 가는 시간이에요. 그때 주식을 보면서 앉아있는 시간, 그리고 클릭을 한 번 더 할까를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 클릭을 하는 순간은 항상 빠지는 시간대, 그리고 많이 빠질 때, 자, 남들 안 산다. 그래, 내가 봉사해줄게. 내가 사줄게. 라고 생각을 하고 사셔야지만 수익이 납니다. 왜? 착한 마음으로 하면서 샀으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완리, 이렇게 제가 농담삼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기업에 대한 가치 말씀드렸죠. 테라코타 파일이라는 것 자체가 타일이
친환경적인 소재로 많이 쓰이는 타일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이끌고 있거든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많이 도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중국 상장주라는 부분도 분명히 메리트가 될 수 있겠지만 기업의 실적 자체가 저평가될 수 있는 기조가 놓여 있다는 거고 현재의 산업 동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는 세 가지 부분이 다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주가 추이 자체도 오늘은 그게 급등하고 있지만 내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아니면 빠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저도 몰라요.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을 2달 뒤에 봤을 때 지금 가격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됐을 거다.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신지 아시겠죠? 그리고 목표가를 조금 잡아드리면요. 자, 요런 종목은 신고가를 무조건 갑니다. 신고가를 가요. 얼마까지 가냐 하면 3,000 일단은 자, 1차적으로요. 3,600원대까지는 홀딩 하세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문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종목 상담을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매수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떨어질 때는 떨어지게 놔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3일째 강하게 좀 밀립니다. 이럴 경우에 일단 지금 지켜봐야 됩니다. 네. 나쁘지는 않아요. 내년 5월 안으로 해서 5월 이후부터 해서는 삼성그룹주 재편 핵심 수혜주죠. 지금 이렇게 밀리는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시집을 가려다가 못 갔습니다. 그렇죠? 결혼식장에서 파혼당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렇지 않아요. 네. 이게 또 어디로 올까요? 아직 서류상의 이혼은 아닌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어디로 올 수가 있을까요? 삼성물산으로 또 원래 삼성물산이랑 좋아하던 관계였으니까 삼성물산으로 옛 남자친구를 만나서 다시 결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에 따른 부담감도 조금 있긴 해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나쁘진 않거든요. 사실 잘 살 수 있습니다. 둘은요. 근데 내년에 이제 삼성그룹, 삼성 내 그룹주 재편이 있잖아요. 이게 언제요? 삼성 SDS가 본격적으로 풀린 특수관계 지분이 풀리는 시점. 그리고 제일모직의 제일모직이 또 상장한 이후에 그 특수관계인 지분이 풀리는 시점이 언제예요? 바로 내년 6월인 거죠. 그때 바로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 전에 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의 그 합병이 끝날까 쉽지는 않아 보이고 어찌됐든 간에 이슈거리가 작용하면서 관련주들이 다 올라갈 거예요. 삼성에서 핵심적으로 사업을 육성하려고 했던 기업들은 다 보유했고 나머지는 버리고 있잖아요. 마무리가 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걱정보다는 조금 상승을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빠지는 중이니까 일단 빠지면 놔두셔야 되고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겁니다. 수급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 7만 원대 위로 좀 상승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매수하시냐? 자,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저는 좀 이렇게 걸릴 것 같아요. 이번 주 동시만기 끝난 이후에 금통위 금리 인하 결정된 이후부터 해서 다음 주부터 해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7만 원 위로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오면 그때 한번 이슈가 돼서 주가가 나오면 그때 한번 조금 이슈가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매수해야 되는 적정 시기가 아닌가 말씀드려보고 또 하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기관들의 매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쉽사리 올라가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포인트에 맞추셔서 매수를 진행하자. 하루 가지고 안 되고요. 최소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 그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빠르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네, 많은 도움 드렸고요. 내일도 저희 또 열심히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토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